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7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물질 1000kg을 갖다가 소각하고자 할 때, 요 1000kg 중에 유황의 함량이 0.5%죠. 그럼 이때 SO2의 그 농도는 몇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는 거죠. 자, A라는 그 물질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 이 전체는 지금 1000kg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0kg 중에 요 일부가 지금 황이 있는데, 황의 함량이 0.5%라는 거예요. 자, 이놈을 갖다가 연소를 시키면은 요 SO2가 몇 미리그램이 나오느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요 황이라는 놈은 연소가 되면 뭐가 나와요? SO2가 나오죠. 자, 그럼 황이 원자량이 요게 32죠. 자, 요 놈이 완전 연소가 되면 SO2는 분자량이 S가 32죠. 산소 16이 2개 해서 얼마가 돼요? 예, 64가 되는 거죠. 즉, 황 32kg가 연소가 되면 SO2 64kg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1000kg 중에 0.5%가 황이니까 1000kg 중에 황의 함량은 100분의 0.5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예, 5kg가 되는 거죠. 즉 S의 함량이 5kg라는 거예요. 그럼 황 5kg이 연소가 되면 SO2가 얼마가 나오겠느냐? 이게 바로 X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아야 되죠. 자, 대각선끼리 서로 곱하면, 자, 32X는 5 곱하기 6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X는 5 곱하기 64를 32로 나눠주면 몇 킬로가 돼요? 예, 10kg이 되는 거죠. 즉 5kg의 황이 연소가 되면 SO2 여기 10kg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 보시면 A 물질 여기 1톤. 자, 1톤이라는 건 몇 킬로예요? 1000kg이죠. 1000kg이 완전 연소가 되면 연소 가스량이 6500 N 세제곱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N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노말이죠, 노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N 세제곱미터로 표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탠다드 있죠?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있죠. 요걸 우리가 S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즉 0도씨 일기압 상태에서의 그 부피예요. 여기서 노말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임의의 온도나 압력에 의한 부피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500 세제곱미터죠. 1kg, 1000kg을 갖다가 연소시키면 연소가스가 650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SO2의 농도는 6500 세제곱이죠. 노말 세제곱. 자, 이 중에 SO2가 지금 얼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kg이니까 지금 뭘로 물어본 거예요? 여기 미리그램으로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1kg이라는 것은 그램으로 하면 얼마예요?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그럼 1g은 미리그램으로 하면은 10의 3승 미리그램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10kg이라는 것은 10의 3승, 10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는 거고, 이걸 또 밀리그램으로 하려면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SO2 10kg은 밀리그램으로 하면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1.53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넘어가죠. 자, 22번은 여기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용해성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벤조일 퍼옥사이드죠. 요 우리가 BPO 옆에 앞에 요 머리 글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명 BPO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벤젠 있죠? 요 벤젠에서 여기 수소 하나를 뭘로 바꾼 거예요? CO 로 바꾼 거죠. 요 놈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산소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가 어떻게 돼요? 화학식이 C가 6개고 H가 5개, 여기에 CO가 있는 거죠. 요 놈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게 O2, 이게 바로 벤조일 퍼옥사이드죠. 참고적으로 여러분 아세틸 퍼옥사이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류의 유기과산화물이죠. 이걸 우리가 머리 글자 A하고 요 P하고 옥사이드에 O에서 APO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CH3CO 마찬가지로 퍼니까 두 개, 여기에 산소가 두 개 들어간 게 여기 아세틸 퍼옥사이드. 그래서 여러분이 메틸, 그 다음에 에틸, 케톤, 그 다음에 퍼 옥사이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리 글자 요 M자하고 E자, K자, 그 다음에 O자에서 이게 MEKPO라고 하죠. 그래서 MEKPO는 메틸기가 뭐예요? CH3죠. 그래서 여기 에틸이 C2H5. 여기 케톤이니까 케톤은 가운데 CO가 들어간 거죠. 요 놈이 두 개. 이게 O2가 결합된 거. 요거 우리가 MEKPO, 메틸 에틸 케톤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 과산화 초산이라고 있죠. 자, 초산이 CH3 COOH죠. 그럼 여기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있죠. 이게 바로 과산화 초산인데 이것도 유기 과산화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용해성이 있는데 이것은 다 물에는 안 녹아요. 자, 물에는 안 녹고 유기용제에는 녹죠. 그래서 유기용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크실렌, 이런 유기용제에는 아주 잘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물과 대부분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물에는 안 녹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 물하고 대부분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다. 유기용제에는 녹고 물에는 안 녹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 물에는 잘 녹으나 물에 안 녹죠. 대부분 유기용제에는 잘 녹죠. 4번을 보면 물에는 녹지 않고 대부분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이게 맞는 답이죠. 다시 말해서 물에는 용해가 잘 되고 요 유기용제에는 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용제의 대표적인 것이 벤젠, 그다음에 톨루엔, 그다음에 요 크실렌, 그다음에 에테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유기용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산화 벤조일, 우리가 그 벤조일 퍼옥사이드라고 하는 거, 요놈의 그 화학식 같이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듯이 여기 구조식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실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산화 벤조일, 물에는 녹지 않고 유기용제에는 잘 녹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여기 푸탈산 디메틸하고 푸탈산 디부틸이 희석제, 안정제로 사용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23번 가죠. 자, 23번은 소화 방법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 황린의 소화는 연소시 발생하는 황화수소가스. 자, 황린이 P4죠. 자, 이놈이 연소가 되면 뭐가 발생이 돼요? P2, O5가 나오는 거죠. 오산화인, 흰색 기체가 나오죠. 자, 반응식 완결하려면 P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P가 그래야 4개 되죠. 산소가 반응 후에 10개니까 이게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에요. 연소시 발생하는 황화수소인데 황화수소가 아니고 오산화인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2번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화재 시 CO2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수성 오염물 있죠? 이 금수성 오염물에는 CO2 소화약제 방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로겐 화합물, 할론 소화약제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이 금수성에는 탄산수소, 염료, 분말약제하고요.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 그다음에 팽창 진주황, 그 다음에 마른 모래, 요놈이 바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리튬, 금수성이죠. 이 금수성 화재에는 팽창 질석이나 마른 모래로 소화가 가능하죠. 자, 부틸 리튬, 이것도 금수성이죠. 자, 부틸 리튬은 리튬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C4, H9이죠. 요 부틸 리튬 화재 시에도 마찬가지로 금수성이기 때문에 포소화약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황린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황린은 백색이나 또는 다망색의 요 고체라는 거, 자연 발화점이 34도로서 아주 낮다는 거, 저장할 때는 보호액으로서 물을 갖다 사용한다는 거, 물속에 저장한다는 거. 물의 pH는 9까지만 허락이 되고 9 이상은 안 되죠. 9 이상은 알칼리에서는 이 오산화인이 발생이 되죠. 오산화인이 아니고 인화수소.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황린이 연소가 되면 오산화인의 흰색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260도씨로 가열을 하면은 정린이 생성이 되는 거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여기 단층 건축물에 요 옥내 탱크 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한다. 하나의 탱크 전용실에 2개의 옥내 저장 탱크 설치했을 때 요 에틸렌 그리콜 요 놈하고 기어유를 갖다가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저장 가능한 요 지정 수량의 최대 배수, 에틸렌 그리콜은 지정 수량의 몇 배를 저장할 수가 있고 기어유는 몇 배를 저장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또 이 단층 건물에 옥내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있죠. 여기에는 옥내 저장 탱크를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가 돼야 되죠. 단 조건이 있어요. 사석유류하고 동식물류 외의 사료유물 뭐가 되겠어요? 예, 특수인화물하고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로 해야 되는데 계산한 값이 2만 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리터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요 놈이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에틸렌 그리콜은 요건 3석유류에 해당이 되고 요건 수용성이죠. 그러면 에틸렌 그리콜의 지정 수량 값은 얼마가 돼요? 수용성이니까 에틸렌 그리콜이 3석유류가 2000리터죠. 지정 수량이. 그럼 요놈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4000리터예요. 자, 그럼 4000리터에 3석유류에 해당이 되니까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여기 2만 리터죠. 자, 그러면 2만 리터니까 최대로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요거를 지정 수량 4000으로 나눠주면 지정 수량의 5배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에틸렌 그리콜이 지정 수량의 5배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40배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요 기여유는 40배에서 5배를 빼면 35배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 수량에. 그래서 요 A에 들어갈 배수는 지정 수량의 5배가 되는 거고, 기여유는 나머지 40배에서 5배를 빼면 3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24번 같은 경우는요, 각 탱크의 용량의 합계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데 예외 조항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사료 오염물 중에서 요 사석유류하고 요 동식물류를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즉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정 수량의 40배를 계산했을 때 2만 리터를 갖다가 초과하면 2만 리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가죠. 자, 25번은 이항화탄소 CS2죠. 이항화탄소. 요거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죠. 또 중요한 것은 요거 착화점이 100도씨로서 사료 오염물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요 놈은 또 어디에 보관해요? 물속에 보관한다는 거. 왜 물속에 보관하느냐? 가연성 가스, 발생 억제죠. 그래서 요 CS2는 이항화탄소 이렇게 CS2를 갖다가 저장한 탱크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이런 수조에다 넣어요. 수조에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되면 요 CS2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물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 CS2에 대한 설명인데 뭐를 찾냐? 틀린 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자, 인화점이 낮죠. 특수인화물이니까 인화가 용이하므로 액체 자체 누출뿐 아니라 증기의 누설을 방지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죠. 자, 휘발성 증기는 독성이 없으나 모든 오염물은요 다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요 2번이 틀린 거죠. 휘발성 증기는 독성이 아주 강하죠. 연소 생성물 중 요 SO2는 유독성 기체고 맞는 얘기죠. 근데 물보다 무겁고 녹기 어렵기 때문에 물을 채운 수조에 저장하는 거 맞고요. 강산화제와 접촉하면은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이런 정도 꼭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 여러분이 요 이항화탄소 물성을 보면 물보다 무거운 거 연소하면은 CO2하고 SO2 발생. 사리 오염물 중에서 착화 온도가 가장 낮고 또 저장할 경우에 저장 탱크를 수조에 넣어서 보관한다는 거. 다음 26번 가죠. 자, 26번은 제1류 오염물 중에서 여기 무기과산화물하고 오류의 유기과산화물 있죠? 그래서 인류의 요 무기과산화물 이건 다 뭐예요? 금수성이죠. 그다음에 오류의 유기과산화물이 있죠. 이건 다 자기반응성이죠. 그래서 이 금수성은 절대 물로 소화하면 안 되는 거고, 자기반응성, 오류오염물은 대부분 이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산, 수소, 염류, 분말약재하고,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그 다음에 이 마른 모래로 소화가 가능한 거죠.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1번에 CO2 했는데 CO2는 금수성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 무기과산화물, 건조사 맞는 얘기죠. 근데 유기과산화물 했는데 이거 자기 반응성이기 때문에 분말은 질식소화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요 유기과산화물 CO2 이것도 질식소화니까 소화 효과가 없는 거죠. 요 자기 반응성 있죠. 오류염물. 이놈은 질식은 맞죠. 질식은 소화 효과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3번에 무기과산화물, 이거 금수성인데 포로 소화하면 안 되죠. 4번에 무기과산화물, 금수성이니까 건조사 가능하죠. 유기과산화물,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번 가죠. B점이 111도. 벤즈알데히드, 산화하면 벤즈알데히드. 또 산화하면 벤조산이 되는 오염물을 갖다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이 이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메틸기로 치환한 거, 이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다가 산화니까 산소를 갖다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물 분자를 빼내요. 자, 그러면 벤젠고리에서 CH3에서 산소가 들어가고 H2O가 빠지면 CH5가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벤즈알데히드예요. 벤즈알데히드. 산화하면 벤즈알데히드가 나오고, 여기서 또 산화를 하면 COOH, 이걸 우리가 벤조산 또는 안식향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산화하면 벤즈알데히드, 또다시 산화하면 벤조산, 이놈이 생기는 그 원료가 뭐냐? 바로 톨루엔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바로 맞는 답.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휴멘의 그 공정으로 제조되는 거였는데, 요 휴멘이라고도 하고 쿠멘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CH, 그 다음에 CH3 두 개, 요놈이 치환된 거죠. 요걸 휴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생산되는 것이요, 요 페놀 있죠. 또 뭐가 나오느냐? CH3, CO, CH3. 이게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CO가 있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간 거. 이거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죠. 이게 바로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요 큐멘을 가지고 생산되는 제품이 페놀하고 아세톤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에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요 금호석유화학 있죠? 금호석유화학에서 요 페놀하고 아세톤을 만들어요. 페놀이 주 생산품이고요, 여러분. 그럼 이 아세톤은 부산물이에요. 페놀을 만들다 보면 부산물로 나오는 거죠. 아세톤은 가격이 싸고 페놀은 좀 비싸죠. 그래서 요 톨루엔, 큐멘이 제조되는 그 물질은 요 페놀하고 요 아세톤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자, 큐멘, 사류의 요 이석유리라는 거,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29번 가죠. 자,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예, 위험물 그 취급소는 주유소, 판매 취급소,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그래서 주판 2일 아닌 거는 5개 취급소, 이런 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요 일종 판매 취급소. 요놈은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만을 갖다가 저장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이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라는 거. 같이 여러분 요거 암기해 놓으세요. 30번으로 가죠. 자, 30번은 지정 수량의 요 배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차염소산 칼슘이죠. 자, 여러분 칼슘은 요거 몇 가예요? 예, 양이온 2가죠. 차염소산이 뭐예요? 자, 차염소산이 HCl5죠. 자, 그러면 차염소산에서 요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CA가 여기로 들어간 것이 차염소산 칼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H 밀어내고 CA가 들어가죠. CL5는 그대로 있어요. 자, 요게 지금 몇 가라고 했어요? 2가죠. 요 CL5는 1가죠. 그러니까 요게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2개. CA, CL5, 요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차염소산 칼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차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거죠. 즉 수소가 빠져나가고 금속이 들어간 거죠. 양이온 금속이. 이런 걸 우리가 차염소산 염류라고 하는 거죠. 2번에 두 번째는 과산화나트륨 Na2O2죠. 세 번째 질산암모늄 NH4 NO3 질산염류죠. 요거는 무기과산화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류를 보면 인류 오염물을 암기할 때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그래서 이게 5월 31일이 되죠. 여기 50kg, 300kg, 1000kg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거. 과과크, 아염, 퍼퍼차. 이게 300kg죠. 자, 머리 글자 이용한 거예요. 여기 과는 과요두산염류, 과요두산, 크롬 납도는 요두산암을, 아질산염류, 염화 이소와 신울산, 염소와 이소시아눌산이죠. 네, 포옥소 이황산염류, 네, 포옥소 붕산염류. 그래서 과과크, 아염, 퍼퍼까지죠. 이게 바로 300kg죠. 그러면 이 차염소산염류 여기에 들어가요.
50kg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차염수산 칼슘이니까 요 150kg를 지정수량 얼마? 50으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과산화 나트륨 저장량 100kg, 무기과산화물 50kg죠. 해서 50으로 준 거죠. 질산암모늄 저장량 300kg, 질산염료에 해당이 되니까 3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3배, 2배, 5배, 6배가 되는 거죠. 맞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